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전국에서 폭설, 혹한, 강풍 등으로 인한 이번 겨울 폭풍 사망자는 최소 55명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초래된 항공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4천여 편에 육박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취소 항공편 가운데 무려 66%에 해당하는 2,687편을 무더기 취소한 데 이어서 오늘 남가주 지역 사우스웨스트 항공편도 모두 취소되고 31일까지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폭풍 직격탄을 맞은 남부 여러 주가 수도관 동파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물 부족 사태도 우려됩니다. 남가주는 오늘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남가주 저녁에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번 비는 다음 주, 즉 새해 초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11월과 12월 쇼핑 대목 소비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기간 소매 매출이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81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랐지만 TV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오히려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심각한 고용난에 시달렸던 외식업계가 시급 인상 등 종업원 처우 개선을 통해 최근 고용 인력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월가 금융기관 등이 1년 전에 내놨었던 2022년도 경제 전망이 크게 빗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가주 한인 남녀가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고 체포했습니다. 올 한 해 전국에서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가 2014년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강력한 대선 라이벌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기하면서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산보호를 시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 몰락의 진원지인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어제 자백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해 공중 전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세 대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화군은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신년 특사가 단행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LA 차저스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20대 3으로 승리하고 시즌 9승 6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와의 연장 접전 끝에 142대 131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시즌 20승 15패로 서부조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결국 뉴욕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몇십 년 만에 닥친 최악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설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뉴욕주 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재난수습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라이선리 연방조정관을 이번 비상사태와 관련한 책임자로 임명하고 지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기관인 FEMA는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자원과 장비 동원 그리고 지원 작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비상사태 시 긴급 지원에 필요한 비용 75%까지 연방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로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전역을 휩쓴 탓에 현재까지 5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눈 속에 갇혔던 희생자들의 시신이 차, 집, 길거리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버팔로는 3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1977년 눈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을 맞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점점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한파와 폭설의 여파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이 겨울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주 북서부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12명이 늘었고 미 전역에서 사망자가 현재 최소 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가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버펄로를 포함한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13 confirmed deaths yesterday, the Erie County Department of Health Medical Examiner's Office has confirmed an additional 12 deaths, bringing the total for the blizzard to 25 deaths countywide.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폭설과 혹한, 강풍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미 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눈더미가 최고 2m 가까이 쌓이면서 눈 속에 갇힌 자동차 등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까지 출동하는 길에 눈 속에 갇혀버리면서 구조대원들이 오히려 구조를 요청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1977년 눈 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This has been a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storm. It's been described as a once-in-a-generation storm. 항공기 취소, 결항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로 공항마다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wo flights got canceled. We waited in line for about an hour and a half to book another flight at the other airport. So I went from O'Hare to Midway. 성탄절 대체 휴일인 26일에도 3,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항공편이 여러 편 이렇게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악천후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을 취소하고 있는데 오늘 성명을 내고요. 남가주 지역 항공기 운항을 12월 31일까지 모두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극발 한파와 폭탄 사이클론 등으로 인해서 폭설, 돌풍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거 취소되면서 LA 등 남가주에서도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일단 현재 8시 현재까지 취소된 전국의 항공편 가운데 90%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LA 국제공항을 비롯해 남가주의 존 웨인 에어포트, 롱비치 에어포트 등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항공기 운항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뱅크 운항은 지금 대부분이 취소되고 몇몇 예정됐던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운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는 어제 저녁 8시 현재 16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고 34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됐는데 이 가운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106편 운항 취소 그리고 지연 30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거의 전국 모든 곳에서 운항이 어려워져 그 여파가 LA 등 남가주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며 승객 등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31일까지 정상적 운항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전국적으로 2,900편 이상이 어제 하루 동안 운항을 하지 못하고 취소됐습니다. 이 같은 대량 항공기 운항 취소 사태가 일어난 데다가 오는 31일까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발표가 나오자 연방교통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본사가 시카고입니다. 날씨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이렇게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극심한 겨울 폭풍 속에 여행객들을 공항에 발이 묶이게 만든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항공기 결항 사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공편을 취소했지만 취소된 항공편에서는 사우스웨스트가 단연 선두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사우스웨스트의 용납할 수 없는 취소율과 지연 사태 그리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 부족 보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우스웨스트가 항공편 취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항공사가 고객 서비스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여러 주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닥친 한파로 인한 수도 간 동파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말 연휴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했고 얼었다 녹은 물이 터진 관에서 계속 새나가면서 물 부족 사태도 현재 우려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잭슨시 주민들은 수도관이 동파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는 주민들이 보일러 가동을 하지 못했고 루이지애나주 슈브레포트에서는 아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푸드뱅크에서는 터진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넘쳐 직원들이 문 밖으로 물을 흘려보낸 뒤 100만 달러어치의 식료품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 경찰에도 온종일 수도관 파열 신고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이 얼어 부피가 늘어나면 파이프가 터지고 다시 기온이 올라가 얼물이 녹으면서 파이프 틈으로 많은 양의 물이 새나가고 있다라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튼시는 수도 담당 대변인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휴일이 겹친 주말에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며칠 동안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큰 충격을 받고 지금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12월 2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에는 점차 구름이 늘어나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5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큰 폭의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남가주 일대에는 겨울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비는 수요일인 내일을 포함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남가주의 낮 기온은 당분간 60도 초반에 머물러 계속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개솔린 가격 약간 올랐네요. 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4달러 45센트 기록했습니다. 어제 비해서 0.8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36.3센트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0.7센트가 오른 상태입니다. 더 오르진 않겠죠? 더 내려가야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가주의 인앤아웃 매장에서 젊은 한인 남녀가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북가주 산라몬에 있는 인앤아웃 매장에서 한인 남녀가 한 남성으로부터 아시안 중호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인 한인 남녀는 인앤아웃 매장에서 자신들의 핸드폰으로 짧은 영상을 올리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릴 영상을 셀프로 촬영하며 음식을 즐기던 와중에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이자 대학생인 에린 김 씨는 친구인 엘리엇 하 씨와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집이 있는 북가주로 돌아와 방학을 즐기다 변을 당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 남성이 인앤아웃 매장에서 식사 중이던 하 씨에게 접근해 먹을 것을 영상으로 찍냐고 물은 뒤 하 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동성애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의 남자친구로 같아 보이는 등 수위가 높은 폭언을 이어갔고 하 씨는 가해자 남성에게 그만하라며 그를 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하 씨가 계속해서 가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자 하 씨를 말렸으며 가해 남성은 하 씨에게 밖에서 보자고 말한 다음 매장 밖에서 10분간 째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Japanese or Korean? I'm Korean. Kim Jong-un's boyfriend, huh? You're Kim Jong-un's boyfriend? You know, we have been acquainted. You've had gay sex with him? Ooh, we'll not go that far. We're only on second base. 두 사람은 해당 인앤아웃 매장의 영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 종업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동차가 주차된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한인이 스스로 북가주에서 나고자라며 많은 인종증오 범죄 피해를 받았지만 이번이 가장 수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인종증오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이번 피해 영상을 자신의 틱톡에 게시하게 되었다고 피해 영상 업로드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하 씨의 피해 상황이 담겨있는 틱톡 영상은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게시되었으며 26일 현재 틱톡에서 940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산라몰 경찰국은 김 씨의 틱톡 영상을 확인한 뒤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 수색에 나섰으며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차량에 탑승한 사진을 게시하고 용의자는 플로리다주 차량 번호판이 달린 은색 머스탱 차량을 탑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은 기자의 보도에 나왔던 용의자는 검거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이 남성을 공개 수배를 했었는데 검거했다라고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보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LA 한인타운 구세군 자선 낭비에는 많은 온정이 답지했습니다. 모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10,0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구세군 모금을 담당하는 구세군 나성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LA 한인타운 3곳에서 구세군 자선 낭비를 설치해 모금한 가운데 총 모금 액수가 약 $64,000로 확인됐다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모금액보다 $12,000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과 비슷했던 2020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전의 수년 전과 비교해도 역시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모금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올해 더욱 빛을 발했다면서 기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몇 가지 법안이 강화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AB 1788에 따라 직원이 호텔 내에 성매매가 있었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호텔에 대해서 민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법안 AB 2098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법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의사들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또 경찰기관이 성범죄 피해자의 DNA 프로파일을 해당 성범죄 가해자 검거 외에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요. 캘리포니아 내 커뮤니티 컬리지와 주립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 예방 정보를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내 각 카운티 시스템들은 거리의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새해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1일부터 빈 주차장, 스트릿몰, 복합 상업지구 등 침체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건설할 경우 조닝과 승인 절차를 간소해 줄 예정입니다. 다만 임대 유닛의 15%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형기를 마친 범죄자가 4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범죄 기록은 자동으로 봉인됩니다. 살인, 납치, 강간 이런 중범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고용된 지 30일이 넘은 직원에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동거 파트너, 시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크리스마스 날 LA 남부 하이드팍 지역에서 불법 도로 점령 차량에 20대 여성이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9시 30분쯤 크렌셔 블루바드와 웨스트 플로렌스 애비뉴 교차로에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이 위험천만한 묘기를 부리고 있었고 당시 100명 이상이 모여 차량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운데 관중 속의 한 명이었던 올해 24살 여성이 차량에 치인 것입니다. 차량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소생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재 도주해서 경찰이 이 운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에는 최근 불법도로 점령이 더욱 늘어난 추세입니다. 올 상반기 불법도로 점령과 관련해 모두 705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을 불법도로 점령이 자주 일어난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호모사 비치에서도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차량 신고가 발생한 벨리 드라이브와 세컨 스트릿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2대가 충돌했는데요. 빨간색 지프와 흰색 다치 픽업 트럭이 충돌했고 2명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 차량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는 어느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4명이 사고 현장에 있었고 4명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이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아바타2 물의 길 제작에 한인 아티스트 2명이 참여한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진 CG 슈퍼바이저와 황정록 시니어 아티스트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은 전편에 이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3년 만에 선보이는 소편이며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면서 북미 누적 흥행 수익 2억 7,968만 달러, 글로벌 누적 흥행 수익도 8억 8,138만 달러를 거둬들이면서 흥행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최종진 슈퍼바이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예산에 큰 제약 없이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활용해서 비주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기회였으며 한 장면 한 장면이 아티스트의 영혼이 깃들었고 아바타 시리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는 소편이 나오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CG 작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번 작품의 CG 구현을 위해서 참여한 인원만 2,000명가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웨타 FX의 총 인원이 2,000명 내외인데 그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작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품 제작에 기여한 인원은 2,000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2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 불법 이민자 이송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 주도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법 이민자들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내려놓은 것이 쟁점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부 국경지역 주지사가 이민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혹한의 날씨에 이민자들을 전혀 연고가 없는 도시에 데려다 방치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에벗 주지사는 영하 온도였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방정부나 지자체와 조율 없이 아이들을 길가에 버렸다며 정치 게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생명만 위태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하고 잔인하며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에벗 주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혹한의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씨 18도 날씨에 이민자를 내려놓는 것은 범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등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이민 국경 정책에 항의하고 이민 문제 심각성을 환기한다는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지역인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논란과 사법 리스크 등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 예비 대선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트럼프의 당내 강력한 라이벌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에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주의회의 새 회기를 앞두고 진행된 것입니다. 새로운 주의회에서는 공화당의 절대다수 지위를 확보하면서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낙태와 개인정보, 총기 휴대권 등에서 보수적 이슈를 더 주도할 힘을 갖게 됐다고 이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는 임신 15주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이것은 보수적인 다른 공화당 지역보다 느슨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낙태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강화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이른바 심장박동 법안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이 주지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심장박동 법안은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6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드샌티스 주지사의 주의회를 통한 입법 드라이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의회를 비롯해 공화당 조직 등과 협력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리틀 트럼프로 불려온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른바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시행하고 불법 이주민 수십 명을 민주당 텃밭으로 보내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경 정책에 항의하는 등 강경한 보수 행보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화당이 크게 고전한 중간서에서 압승으로 재선고지에 올라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현재 트럼프의 대항마로 등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규정한 한마디, 더 나빴을 수도 있었다 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 최악의 인플레이션,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절묘하게 균형점을 잡은 중간선거에 이르기까지 미국 입장에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더 나빴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위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프닝으로 끝난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발언을 거론하고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핵전쟁 가능성에 직면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같은 가능성은 일단 피해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인 기승을 부리며 민생을 옥죄기 시작했고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월부터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한층 속도를 냈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인 커탄지 잭슨이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5월의 경우 원숭이 두창이 본격적으로 미국 내 확산에 불안을 키웠고 6월에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큰 사회적 파문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마르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다수의 기밀 문건을 회수했고 10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부활 등 좌충우돌식 행보로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 등 파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지면서 공화당 압승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고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기는 절묘한 권력 분점 구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년에 미국에서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 막이 오를 것임을 예상하면서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두 인기 없는 정치인의 2024년 재선 대결을 위한 수순 밟기를 2년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연말 쇼핑 대목 소비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이 어제 결제 네트워크 마스터카드 보고서를 인용해서 추수감사절을 포함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7.6%를 기록해서 마스터카드의 전망치 7.1%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출 항목별로는 의류와 외식이 4.4%와 15.1% 증가했고 전자제품은 반면 5.3% 줄었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10.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추수감사절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연결되는 지난달 닷새간의 쇼핑 대목 사이버5에는 아마존, 월마트 등이 늘어난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할인폭을 늘려 소매 매출이 11% 늘어났습니다. 다만 올해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지갑을 여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신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AP통신은 미국 경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소비 부문이 그동안 탄탄하게 이루어졌지만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것을 비롯해 소비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용난에 시달렸던 외식업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외식업계 최근 고용 인력은 코로나 사태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던 2020년 4월에 거의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식당과 술집에서 추가 고용한 인력만 6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외식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일손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업종입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된 업주들이 종업원들을 스스로 내보내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인력 수요가 다시 늘어났음에도 기존에 종사했던 인력들이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잡고 외식업으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면서 인력 공백이 다른 업종보다 길고 심하게 나타났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최근 외식업의 인력 확보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시급 인상 등 종업원 처우 개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손 부족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종업원 임금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요식업계의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오늘 아침 올해 미국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6,023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올해 수치는 작년에 총격으로 사망한 미성년자 5,708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서 이 협회가 2014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미성년자는 2014년 2,859명이었고 8년 만에 사상자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이상자는 생후 5개월 된 여아였으며 지난 2월 시카고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총격범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은 사례였습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XBB 변이에 감염된 비율이 18.3%로 전주 대비 7.1%포인트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XBB 변이가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우세종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면서 XBB 변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분석에 들어갔다고 CDC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이제 코로나를 세계적 대유행이 아닌 풍토병을 선언하는 방역 전문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주간지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드로스펜 베를린 한 교수는 이번 겨울 우리는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며 내 판단에 의하면 팬데믹은 종식됐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2년간 독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자문을 해온 바이러스 권위자입니다. 독일 정부 전문가의 자문위 소속인 한 교수도 올겨울 이후 코로나 팬데믹은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진단에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마지막 코로나 방역 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포함한 코로나 확산 예측 모델링의 데이터를 새해 1월 6일부터는 공개하지도 않을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SNS를 통해서 팬데믹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사람들도 다시 일을 시작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중단됐던 유럽 프로축구 리그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LA 차저스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약팀이죠. 예상대로 LA 차저스가 20대 3으로 낙승을 거두면서 시즌 9승 6패를 기록하고 남은 경기 한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최소 6위를 확정지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LA 램즈는 일찌감치 지난 시즌 우승팀인 LA 램즈는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탈락을 확정지은 반면 LA 차저스는 힘겹게 9승 6패까지 오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LA 팀 두 팀 가운데 그래도 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돼서 다행입니다. 월드컵을 끝내고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손흥민이 브렌트퍼드전에서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월드컵 때와 달리 검은색 마스크에 등번호인 7번을 붙이고 선발 출전한 손흥민. 전반 초반부터 폭풍 질주를 보여준 손흥민의 스피드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브렌트퍼드의 벤 리가 거친 태클로 끊어내야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공중볼 다툼에 적극 가담하는 투혼도 여전했습니다. 다만 세 차례의 유효 슈팅엔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 위력이 떨어졌습니다. 영혼의 단짝이라 불리는 케인과 패스를 주고받는가 싶었지만 마지막에 호흡이 엇나갔습니다. 90분 내내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을 주도한 손흥민은 독감을 앓은 탓인지 예리함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브렌트퍼드에 먼저 두 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토트넘은 케인과 호이비에르의 연속골로 간신히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The game it was an exciting game to be the first game Christmas period. I'd like to win every time, but I know very well it's not possible.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무서운 스피드로 측면을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렸지만 너무 깊게 날아갔습니다. 에너지가 넘친 황희찬은 에버턴전에 60분 동안 뛰었지만 역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울버햄턴은 종료 직전 아이트 누리의 극적인 역전골로 승리를 거두고 최하위에서 탈출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은 월드컵 스타 부카요 사카를 앞세워 웨스트햄을 꺾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 아스널의 초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BS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란 수비를 뚫는 절묘한 슈팅으로 혜성같이 떠오른 사카. 리그에 돌아와서도 잉글랜드의 미래답게 팀의 첫 골을 책임졌습니다. 1대0으로 밀린 후반 7분 위데고르의 슈팅이 사카로 향하자 가볍게 받아 마무리했습니다. 아스널은 5분 뒤에는 마르티넬리의 추가골로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장을 찾은 벵거 아스널 전 감독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후반 24분 은케티아의 지능적인 쐐기골까지 더한 아스널은 웨스트햄을 꺾고 리그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아스널은 2위 뉴캐슬보다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승점 7점 차로 선두입니다. 제주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위기에 몰렸지만 사카와 마르티넬리 등 젊은 선수들을 키워낸 아르테타 감독의 지도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Really happy with the performance first of all and then the results and straight away you see the reaction of this crowd generating belief and just giving a lot of energy to the team and the team showed. 살라흐는 리버풀의 전설인 제라드에 이어 리버풀 역대 두 번째 5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전반 5분 로버트슨이 찔러준 패스를 손쉽게 마무리하며 리그 7호 골을 터뜨린 살라흐. 이어 30여 분 뒤에는 판다이크의 골까지 도우며 리버풀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한편 어제 LA 클리퍼스가 레이커스는 경기가 없었고요. 어제 LA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원정 경기를 가진 클리퍼스 4쿼터 한때 크게 뒤지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128대 128 정규 시간 내에 동점을 만들면서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전에서 클리퍼스는 결국 142대 13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폴 조지가 32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11개 기록하면서 활약을 펼쳤고요. LA 클리퍼스는 7명의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LA 클리퍼스는 서부조 4위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가 개성 넘치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고 합니다. 내년 시즌에는 새로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한국의 야구를 빛내기 위해서 현재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야생마 같은 수비와 화끈한 홈런 세리머니. 수많은 볼거리를 선사했던 puig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또 한 명의 명장면 주인공이 한국 문을 두드립니다. 관중들이 쌓아놓은 맥주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명중시키는 이 외야수.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SNS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주인공이 LG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바로 빅리그 5시즌 동안 11개의 홈런을 쳤던 오스틴 딘. 2018년엔 슈어저의 300탈삼진 희생양이 된 뒤 다음날 유니폼의 이름을 미스터 300으로 고치는 유쾌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Hi, I'm Austin Dean, just to help win some baseball games and bring a championship to LG. I'm an exciting player. I like to have fun while I play. I play the game really hard. SSG의 새 외국인 외야수인 헤레디아 역시 명장면 제조기입니다. 상대 타자의 홈런을 훔치는 그림 같은 슈퍼캐치는 물론 팀 동료의 끝내기 안타된 핑크색 장난감 칼을 흔들며 등장해 객자로 불립니다. SSG는 또 오타니를 방타로 철회했던 맥카티와 최고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자랑하는 로메로를 영입해 2023년 새로운 명장면을 기대하게 하는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